지원서를 계속 넣어도 연락이 없다는 분들 지금 정말 많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이런 상황이면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부터 찾게 되죠. 그런데 오늘은 그 질문을 조금 다르게 던져보려고 합니다. 지금 취업이 힘든 이유를 개인 스펙이나 노력 부족으로만 설명하면 안 돼요. 물론 개인이 준비할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먼저 봐야 할 건 시장의 구조입니다. 지금 어떤 자리가 줄고 있고 왜 신입에게 압박이 먼저 오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바꿀 수 있는 부분은 뭔지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취업이 어렵다는 말, 이제 너무 흔해서 새롭지도 않습니다. 문제는 이 말이 그냥 힘들다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원해도 연락이 없고 서류에서 자꾸 멈추고 면접까지 가도 이유를 모른 채 떨어지는 일이 반복됩니다. 이럴 때 대부분 제일 먼저 자기 탓을 합니다. 스펙이 부족한가? 자소서가 문제인가? 너무 늦게 시작했나? 점검 자체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취업 시장은 자책 하나로 설명하기엔 이미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장면을 세 가지로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쉬고 있다고 답하는 20대와 30대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2026년 5월 기준 20-30대 쉬었음 인구는 64만 9천 명입니다. 이건 몇 명의 의지 문제가 아니라 노동시장 진입 구간 자체가 막히고 있다는 신호로 봐야 합니다. 둘째, 29세 이하 고용보험 가입자가 줄고 있습니다. 2026년 5월 기준 223만 3천 명으로 1년 전보다 6만 5,200명 넘게 줄었습니다.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는 늘었는데 청년층만 떼어놓고 보면 흐름이 반대입니다. 셋째, 기업이 신입을 볼 때 가장 먼저 보는 기준이 경험 쪽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신규 채용 평가 요소에서 직무 관련 업무 경험이 67.6%로 1순위였습니다. 이 세 장면을 합치면 메시지는 분명해집니다. 시장에 들어가야 할 사람은 여전히 많은데 기업은 처음부터 바로 일할 수 있는 경험을 더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통념은 이렇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서 그렇다. 내 스펙이 부족해서 그렇다. 이 말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닙니다. 경기가 나쁘면 채용이 줄고 스펙이 부족하면 경쟁에서 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 보면 진짜 변화를 놓칩니다. 현실은 이렇습니다. 신입이 들어가서 배우던 첫 과제, 그러니까 초급 업무를 맡으며 경험을 쌓던 자리 자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부족해도 일단 들어가서 배우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공간이 좁아지고 들어가기도 전에 경험과 판단력을 요구받는 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 취준생 입장에서는 더 많이 지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집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그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면 원인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는 그 원인을 짚어보겠습니다. 이 변화의 원인을 볼 때 AI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AI가 모든 사람의 일자리를 한 번에 없앤다는 식의 과장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더 정확히 보면 AI는 사람 전체를 대체하기보다 신입이 처음 맡던 업무부터 먼저 바꾸고 있습니다. 스탠퍼드 디지털 이코노미 랩의 분석에 따르면 AI 노출이 높은 직군에서 22세에서 25세 초기 경력층의 고용 감소가 2022년 이후 집중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업 충격을 통제해도 초기 경력 노동자에게서만 16%더 큰 상대적 고용 감소가 확인됐습니다. 반면 같은 직군의 30대 이상 경력자는 고용이 안정적이거나 오히려 늘어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단순합니다. 이미 업무 맥락을 아는 사람은 AI와 함께 더 빨라질 수 있지만 그 업무를 처음 배워야 하는 사람에게는 입구가 좁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청년이 게으르다거나 특정 세대가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채용 시장에 사다리가 없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국내 지표에서도 비슷한 압력이 확인됩니다. 2026년 5월 고용행정 통계 기준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는 전년 동월 대비 26만 8천 명 늘었습니다. 표면만 보면 고용시장이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29세 이하로 좁혀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29세 이하 가입자는 223만 3천 명으로 전년보다 6만 5,200명 넘게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29세 이하 정보통신업 가입자는 1만 5천 명 줄었는데 이 업종은 AI와 특히 가까운 지식노동 업종입니다. 물론 이 수치 하나만으로 AI가 유일한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인구 감소도 있고 경기 영향도 있고 기업별 채용 전략 차이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전체 지표가 괜찮아 보여도 첫 진입 구간은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취준생이 체감하는 어려움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그러면 왜 신입에게 타격이 먼저 올까요?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초급 루틴 업무부터 먼저 AI로 흡수되고 있습니다. 문서 정리, 자료 조사, 간단한 코드 수정, 초안 작성. 이런 일들은 원래 신입이 하면서 업무 감각을 익히던 영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업은 이런 초급 업무의 상당 부분을 AI로 처리하거나 경력자가 AI를 붙여 더 빠르게 끝낼 수 있습니다. 둘째, 경력자의 생산성이 올라가면서 보조 인력 수요가 줄어듭니다. 예전엔 팀장 1명과 주니어 2명이 나눠 하던 일을 이제는 경력자 1명이 AI를 붙여 처리하기도 합니다. 셋째, 경험 없는 신입이 들어가서 연습할 자리 자체가 좁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신입은 원래 처음부터 완성형이 아니라 작은 일을 맡고 피드백을 받고 고쳐가면서 실력을 쌓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일이 줄어들면
실력을 쌓을 기회도 함께 줄어듭니다. 그래서 지금의 취업 준비는 스펙을 하나 더 쌓는 문제가 아니라 초급 업무를 실제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문제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꿀 수 없는 것과 바꿀 수 있는 것을 나눠서 보겠습니다. 먼저 바꿀 수 없는 조건부터 인정해야 합니다. 신입 채용 규모를 내가 정할 수는 없습니다. 기업이 경력자를 선호하는 흐름도 내가 막을 수 없습니다. AI 도입 속도도 내가 늦출 수 없습니다. 이렇게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불안만 커집니다. 반대로 바꿀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AI 앞에서 내가 서 있는 위치입니다. 단순히 질문하고 답을 받아쓰는 사용자로 머무를지, 아니면 일을 설계하는 사람으로 이동할지,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설계자는 업무 목표를 정하고 일을 쪼개고 AI에 맡길 부분과 사람이 판단할 부분을 나누고 결과를 검증하는 사람입니다. 기업이 지금 보고 싶어 하는 건 점점 이쪽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건 통제 가능한 범위를 좁혀서 그 안에서 움직이는 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AI가 늘 나쁜 소식만 가져오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같은 데이터에는 반대면도 있습니다. 특정 AI 스킬을 요구하는 일자리는 성장률이 69%로 전체 시장 성장률 9%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AI 스킬 보유자의 평균 임금 프리미엄도 62%까지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I 리터러시를 요구하는 미국 내 공고도 전년 대비 70% 넘게 늘었습니다. 정리하면 방향은 둘 중 하나입니다. AI 때문에 초급 루틴 업무는 줄어들 수 있지만 AI를 실제 업무 능력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기준이 열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AI 능력은 프롬프트 몇 개 외우는 수준이 아닙니다. 업무를 이해하고 AI를 도구로 배치하고 자동화하는 등 실제로 AI를 이용해 업무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구분이 중요합니다. 챗봇을 쓰는 것 자체는 이제 특별한 능력이 아닙니다. 질문하고 복사하고 제출한다. 이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면접에서 이 수준을 말하면 다른 지원자와 구별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검증되는 능력은 다릅니다. 업무를 작은 단위로 분해하고 AI에 맡길 부분과 내가 판단할 부분을 나누고 AI가 낸 결과를 검증하고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AI 노출이 큰 신입 직무일수록 판단력이나 리더십 같은 시니어급 능력을 더 빨리 요구받는 경향도 확인됩니다. 그러니까 면접에서 드러나야 하는 건 AI가 해줬다는 말이 아니라 AI를 이렇게 썼고 이렇게 검증했다는 경험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시장은 답을 없앤 게 아니라 문을 옮겼습니다. 예전에는 더 많이 지원하고 더 많은 스펙을 쌓고 더 많은 자기소개서를 쓰는 방식이 어느 정도 통했습니다. 지금도 그 노력이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문이 옮겨졌다는 건 평가 기준이 바뀌고 있다는 뜻입니다. 초급 업무를 그냥 할 수 있다는 말보다 AI와 함께 실제 업무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가 불리하기만 한 건 아닙니다. 학벌이나 경력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웠던 사람도 실제 업무 과정을 보여줄 수 있다면 새로운 스펙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스펙은 단순히 말로 생기지 않습니다. 작은 업무를 직접 해보고 과정을 남기고 설명할 수 있을 때 생깁니다. 지금 당장 클로드나 GPT 구독해서 사용해보세요. 다음 영상에는 이 힘든 취업 시장에서 취준생이 꼭 해야 할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구독하고 기다려주세요.